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기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을 독재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윤 전 총장 하면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모의 재판을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일화로도 유명한데요. 자, 윤 전 총장의 5.18 관련 메시지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대학생 시절에 모의 재판에서 헌법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해서 사형 구형했던 이 경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2019년 7월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12는 군사반란, 네. 그다음에 5.18은 군사반란과 헌법 파괴, 네. 그리고 5.18 운동 자체는 군사반란과 헌법 파괴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과 틀 속에서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이 시점에 5.18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것은 네. 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존재감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네. 던지는 일상의 활동이다. 즉, 이 판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네. 그러한 또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출마의 선언과 네. 정치 현장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지지율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네. 윤석열 총장이 언제 카메라 앞에 설 것이냐. 네. 요게 이제 상당히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는데, 양강구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네. 카메라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가 네. 결정적으로 판을 흔들 거다. 그렇게 네. 지금 양문석 이사장님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분명하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사실 검찰총장 퇴임 때 이 던진 메시지 이후에는 공식 메시지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윤 전 총장이 향후에 광주를 방문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출사표일까요? 아니면 현실 정치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메시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제가 보기에는요, 정치를 한다고 하면 광주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보통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꼭 가야 할 때가 있어요. 현충원을 가거나 네. 또 호남 같은 경우는 광주 민주화 그렇죠. 묘역을 가서 상징적인 곳을 예, 가야죠. 그런 것들을 가야 하는 거니까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갈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행태가 말씀하셨듯이 두고 지금에서야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는데도 특별하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높은 지지율은 반사이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도 있고, 향후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이 또 쏠려가지고 굳건하게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지지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반응 정치만 해가지고 계속 갈 수 있을지라고 하는, 반사이익에 대해서 반응 정치만 해가지고 계속 갈 수 있을지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국민들이 좀 조바심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결단을 내야 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요, 5.18을 앞두고 모두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오늘부터 1박 2일로 호남 곳곳을 돌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또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5.18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경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 의원이요, 본인의 SNS에 윤 전 총장의 이 5.18 정신을 운운한 이 멘트, 자, 과연 그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냐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UFC, 즉 이종 종합 격투기가 더 어울리는 선수가 아닐까, 더 적성에 맞을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윤 전 총장을 향해서 5.18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보다는 격투기가 적성에 맞는다. 자, 일단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하나와, 여기서 갑자기 UFC 격투기 얘기가 왜 비유에 들어갔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가지는 고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메시지의 민주당 발끈이 아니고 윤석열 메시지의 정청래 발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당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정청래 의원 개인의 입장이라고 예, 지금 예. 지적을 해주신 거군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학생 시절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대학마다 기본적으로 축제 기간에 모의 재판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모의 재판을 해서 학생들이 배운 만큼 표현을 합니다. 네. 당시에 헌법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사형 구형을 전두환에게 때렸던 그 역사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청문회 19년 7월에 인사청문회에서도 12.11은 군사반란, 네. 그죠? 그 다음에 5.18은 군사반란과 헌법 파괴, 그리고 5.18은 민주화운동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자가 네. 물어봐요.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나는 5.18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리고 나는 5.18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 나는 5.18에 대해서 학생운동도 안 했고 구체적인 저항도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청래 의원의 과한 표현과 과한 발언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다. 민주당 예. 입장은 아니다라는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상당히 감정적 대처의 발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UFC는 왜 나온 걸까요? 자,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픽하고 웃었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그 순간에 이 느낌이 우리가 일반적인 대권 후보자들의 정치적 발언에 익숙해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저 발언을 던지고 언론이 막 정치적 메시지다고 호들갑을 뜨는 순간에 약간의 실속 이 정도는 참 안 다가오는 메시지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었던 건 네. 사실이지만 저렇게 UFC다. 네 종목에 네 몸에 안 맞는 거다. 네가 왜 엉뚱한 종목에 와서 뛰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과하지만 네. 정확하게 정치 현장에 있는 의도는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네. 의도만 계속해서 풍기는 저 모습은 좀 실소를 금치 못했다라는 네. 부분은 유사한 것 같아요. 전혀 엉뚱한데 어울린다 뭐 이런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것을 갖다 끌어다가 붙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비난이 나온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요.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윤 전 총장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별의 순간이라는 유명한 말 있죠. 이 발언을 비꼬면서 별의 순간을 잡는 게 아니라 별똥별의 순간을 잡은 것일 수 있다. 이런 말장난 같은 비난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차기 대선 어떻게 될지 북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봐요. 우리 한국 뉴스를 열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아마 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럼 말 조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아니, 북한에서 네. 지금 대선 주자가 된 것도 아니고 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서 저렇게 직접적인 비난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신기하고요. 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기억했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인 것도 참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재밌는 게 이렇게 언론에서 다뤄주니까 계속 내놓지 않겠습니까? 네.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말한 게 반향이 없다라고는 굳이 안 할 것 같은데 네. 일일이 우리가 반응을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반기문뿐만 아니라 안철수, 유승민 공격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핵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북한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북한까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네. 탄핵 때문에 보수 진영이 굉장히 불편해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네. 별의 순간을 놓치고 말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별의 순간이 왔는데 그걸 잡는 건 오로지 윤 총장의 몫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도와줬다는 표현은 아마 이 정치인들은 노이즈든 욕이든 그렇죠. 칭찬이든 일단 미디어에 나오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